네, 이제 동쪽으로 또 나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 서쪽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향원정이 저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지만 저희는 이제 북촌으로 가야 돼서 흔히 잘 안 가시는 이제 동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그 경복궁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여러 차례 뭐 순환을 겪다가 임진왜란 이후로 이제 거의 황폐화가 되어 있었던 것 아실 텐데요. 이제 흥선대원군이 당시에 이제 이 복원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복원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당시가 이제 그 세도 정치가 판을 치면서 그 왕권이 너무 이제 약해지고 그 안동 김씨 같은 세도가들이 이제 정치를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왕권 강화와 상징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경복궁을 다시 짓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짓다가 좀 탈이 난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마지막에 이제 많은 비판과 비난을 이제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지지를 잃게 되는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일대는 그 경복궁의 동쪽 부분인데요. 이 경복궁의 동쪽 부분은 사실 이제 왕의 그 아들인 왕세자, 왕세자의 그 삶의 공간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나 뭐 동쪽이라고 하는 곳을 동고서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좀 더 서쪽보다 밝은 기운, 양의 기운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동쪽에는 이제 젊은 청년들 혹은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 존재들을 많이 그 시설들을 지어놨는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새로 이렇게 좀 떠오르는 사람들을 영어로 스타라고 하잖아요. 이 스타라고 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제 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들을 이 동쪽에 많이 배치를 했고, 그래서 동쪽에 경복궁 동쪽에 이렇게 왕세자의 공간들을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가면 대학로 쪽에 이제 성균관이 있죠. 이 성균관도 경복궁의 동쪽에 이제 배치를 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우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등극이라는 말 뭐 많이 쓰는데요. 뭐 어떤 곳에 이제 정상에 다다랐다, 이제 등극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이제 임금으로 되는 이제 세자가 임금이 되는 데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등극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 등극의 극자가 그 끝이라고 하는 이제 극지방할 때 극자인데 한자권에서는 또 북극성의 북극성을 뜻하는 이제 그런 단어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북극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에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별들이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주변에 돌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을 뜻하는 단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왕세자가 이렇게 임금이 되는 과정을 등극이라고 표현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들 이야기들도 재미있는 이야기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동궁 일대인데요. 이 동궁 일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왕세자의 이제 생활 공간, 특히 이제 세자 비랑 같이 같이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동궁 쪽을 쭉 따라서 보시다 보면은 경복궁 관리소 건물이 있는데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어진 건물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런 것들이 사실은 경복궁의 원래 모습, 원래 이제 훼손되면서 있었던 역사적인 흔적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경복궁은 계속해서 복원공사라고 하는 이름 안에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풍경들이 언젠가는 좀 사라질 풍경들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저런 건물이 오리지널이고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복원품, 복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경복궁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되게 달라 보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저런 것들도 이제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런 거는 이제 사라져야 되고
예전의 풍경을 이렇게 조선시대 때 풍경으로 돌려놔야 된다 하는데, 사실 뭐 조선시대 때 풍경이 이제 자료가 아주 많이 또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또 이제 경복궁의 문제이기도 하죠. 네. 뭐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 제일 대표적인 풍경 중에 하나는 이제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볼 수 있는 민속박물관입니다. 네, 민속박물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사실 저 불교 양식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경복궁의 원래 모습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런 풍경이에요. 언젠가는 사실 이제 없어질 풍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경복궁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복원을 하면서 이제 마구잡이로 사실 복원을 많이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교의 경복궁의 원래 역사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들도 막 들어와서 이제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과 좀 그런 시각도 좀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저기 보시면은 저게 이제 국립민속박물관 건물입니다. 네, 국립민속박물관 건물이 이제 또 경복궁과 잘 어울리지 않는 대표적인 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받고 있고요. 뭐 기와의 색깔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체적인 조형미라든지 건축 양식 같은 것들이 이 경복궁의 이제 어떤 풍경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오늘 봄이 아주 절정이어가지고 이제 개나리가 아주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 멋진 모습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서, 네, 사진 찍고 나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고, 경복궁은 조금 더 이렇게 이 역사적인 곳으로 많이 알려지면은 좋을 텐데, 이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 때 역사뿐만 아니라 또 근현대의 그 어떤 우리의 역사들이 다 있었던 이 희노애락 행사를 같이 했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도 이제 경복궁을 돌아다니면서 드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옛날 때는 이제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는 막 일본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가지고, 이게 이제 뭐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그 자기네 나라가 지은 건물이라고 앞에서 수학여행 와가지고 막 단체 사진 찍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막 사실 그 우리 국민들이 열받고 속상해하고 막 화가 났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하게 되면서 이 조선 총독부와 이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건물들이 우리한테 되게 많은 이제 수치와 아픔과 이제 그런 어떤 안타까운 역사들을 남겨주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경복궁 투어 조금 동쪽 위주로 오늘 돌려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마무리하고 영상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의 관점으로 경복궁을, 특히 이제 경복궁 근정전에서 동쪽 북촌 나가는 방향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명암, 그 빛과 어둠 양면을 다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저만의 관점이 좀 새롭게 느껴지시거나 좀 그 경복궁을 보시는데 재미있는 요소가 되셨으면은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혹시라도 조금 뭐 맞지 않거나 의아하셨던 부분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컨텐츠를 같이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